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음. 네, 지난주 금요일 네. 뉴욕 증시가 또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특히나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음.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 플러스 10% 내고 있던 인텔 네. 마이너스 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대비해서 그럼 17% 밀린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시장이에요, 이게? 뭐 그때랑 똑같죠. 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삼성전자 실적 발표, TSMC 실적 발표,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 반도체는 계속 실적 발표하고 아무리 좋아도 무너지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점 대비 17%가 날아갔는데 진짜 뭐 헛헛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렇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밀리는 거지? 일단 뭐 1차적인 문제는 캐펙스를 얘기했다라는 걸 문제 삼고 있는데,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목요일 아침에 보셨던 그 장이 구글의 희생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좀 끌어올렸다면 네. 오히려 이제는 그 다음 날에는 인텔의 뭐 이거는 희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텔이 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쭉 밀리면서 오히려 전날에 하락했던 소프트웨어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참 시장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뭐 창신 메모리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한번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니까 함께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일단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 하락했죠. 0.6% 하락이었고요. 다우지수는 강보합세 0.5% 상승입니다. 그리고 S&P 500 강보합 러셀 2000은 0.3%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주들이 또 문제를 좀 일으켰습니다. 마이크론 7% 하락, 그리고 인텔 7.9%뭐 급락이죠, 급락. 그리고 AMD 3.3%, 마벨 7%, 샌디스크 10.8%. 진짜 뭐 가슴 아픈 그런 하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반도체는 이제는 좀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좀 허무한 장 초반의 그런 기세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장중에 뭐 등락폭은 좀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나스닥은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애플은 계속 올라갑니다. 3.5%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섹터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저가 매수 좀 들어오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15% 급락하고 나서 2% 추가 하락이 좀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쭉 올라왔어요. 그 AI 관련된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그 중에 대장이 이제 애플이니까 애플이 또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국제 유가에 조금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유가가 90달러 대비해서 좀 밀렸기 때문에 네. 85.15달러까지 갔고요. 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공습 중단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조금 다를까 기대를 좀 걸어보는 거고, 금리도 역시나 다행히 좀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4.68%까지. 그리고 달러는 100선에 등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값이 나름 좀 바닥을 계속 잡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요 급락이 좀 나오고 나서, 이게 금요일 장이잖아요. 네. 금요일 급락이 나오고 나서 조금씩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명성님의 노력. 네, 아주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비트코인만 일부러 그쵸. 분봉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6까지 찍었었나요, 지난주에? 그렇죠. 6 네네네네. 보고 66까지 올라갔었죠. 6만 7천까지. 7천까지.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좀 빠지다가 네. 주말 사이에 조금 올라와서 어쩌면 여기에 뭔가 이번 주에 희망이 좀 담겨 있으려나 뭐 기대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은 일단은 전쟁 관련한 내용부터 우리가 또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음. 일단은 초반의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장 초반의 분위기. 네네. 이란에서 이라크 지도자들이 뭐 휴전 협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걸 또 거부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계속 좀 인내심이 한계에 좀 왔는지 이란을 조각조각 해체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해체할 수도 있다. 아니면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대화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대화 중인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유가를 계속 부담스럽게 좀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금요일에 나왔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인데 추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선박, 화물 또는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는 이란 자금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불안감을 계속 가중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반전이 일어났죠.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가 금요일 밤 예정됐던 공습을 중단하라라고 미군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후속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오만의 중재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오만. 네, 오만 대표단이 이란으로 가는 날이었대요. 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네.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 덕분에 이번 주 오늘 잠시 후에 열릴 유가는 조금 기대를 해보는 건데 근데 또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나온 게 이게 뭐예요? 이거 보시면은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아니요. 에? 이란의 선박을 우크라이나 선박이 공격을 했대요. 이란의 선박을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관계가 좀 막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란이 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카스피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흔히 그 지금은 상황에서는 미국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뭔가 이게 그냥 좀 이상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미국은 조금 뭐지? 부담스러운 이슈가 또 될 수도 있어서 네. 그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그냥 뭐 저는 세상에 그냥 맡기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유가 등락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오늘 잠시 후에 7시인가요? 7시쯤에 네. 유가가 소화를 해서 발표를 하겠죠.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란은 이 상황에서 보복 공격을 우리도 중단할게, 미국이 그만하면 그만할게인데 갑자기 저게 껴서 약간 좀 계산이 좀 애매해지기는 했고요. 네타냐후 총리도 월요일에 미국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초청으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초청 아니겠죠? 불렀겠죠. 네타냐후가 왜 가죠 미국에? 그 저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둘이 그쵸. 만나는 것 자체를 이란은 반기지 않겠죠. 둘이서 만나서 무슨 또 작당 모의를 하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그래서 유가 발표되는 것만 보고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 유가 차트를 보면서 91달러까지 급등했잖아요. 네. 그것 또한 이게 펀더멘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시장에 뭐 AI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확 붙어가지고 유가에 투기세로 좀 세력에. 올라갔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우리의 의미 있는 조정까지 나올지 이번 주에는 계속 뭐 전쟁 이슈를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가에서도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뭐 계속 긴장을 고조하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합의를 하는 거냐에서는 합의의 가능성이 한 51대 49 정도로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뭐 기다리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고요. 누군가 뭐 야덴이라든지 톰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여전히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고 누군가에게는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에 금요일장에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했던 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뭐 우리나라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나라가 그날 당일에 매도 사이드카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텔의 흐름을 보면서 다들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도대체 어떻게 플러스 10%가 마이너스 8%가 될 수가 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월스트리트 엔진이라는 페이지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관세 얘기가 막 등장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언와인딩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자금 빼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27년 만에. 그리고 키미 K3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AI 쪽에서는 계속 부담스러운 그런 이슈들이 등장한다는 건데 일단 핵심은 지난주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캐펙스였고 캐펙스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데 캐펙스를 이렇게 계속 써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쉽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파벳도 그렇고 그리고 인텔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캐펙스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비슷한 조치를 이번 주에도 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메타가 12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게 거기 텍사스주였나?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 수익률이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7%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면은 뭐 그렇죠. 저런 채권 다 사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정도까지 높지 않았는데 계속 시장이 너네 너무 많이 발행하는 거 아니야?에 대한 그래서 올라간다. 눈치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무디스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 대한 신용도가 좀 부담스럽다. 라는 얘기까지 주말 사이에 좀 나왔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신용도를 위협한다. 아마존, 메타, 오라클, 코어웨이브 다 마찬가지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너무 투자가 세다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부도 스왑이죠. 부도 스왑. 네. CDS 오라클이 만약에 진짜 도산이 나면 그러면 해치성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자산인 건데 그 가격이 자꾸 높아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오라클이 진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저렇게 회사채를 발행해도 요즘 잘 안 간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좀 높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채 인기가 시들한 가운데 이 구글과 인텔로 이어지는 캐펙스 투자들이 좀 과도하다라는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번 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내잖아요 실적을. 근데 캐펙스는 계속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은 또 이와 관련해서 계속 시장은 뭐 이래저래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젠슨 황의 발언도 좀 볼 필요가 있나요? 개방형 AI 모델이 꼭 필요하다. 이 주말 사이에 되게 X에서 네. 화제가 됐던 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젠슨 황 CEO가 X 계정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첫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첫 글을 올렸는데 개방형 AI 모델이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AI가 자꾸 폐쇄적으로 가잖아요. 네. 엔트로픽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AI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되는 거고 아무한테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엔트로픽에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미소스 나왔을 때도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젠슨 황 CEO가 의견을 좀 밝힌 거죠 공개적으로.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키미 K3 임팩트가 있고 나서 젠슨 황 CEO는 중국한테 이런 거 중국 AI를 다 제한하면 안 된다. 이거 열어줘야지 괜히 그러면 또 걔네 키워주는 꼴이다. 무조건 미국이 이긴다. 이기는 게임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개방형 모델이 상당히 중요하고 오히려 안전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혁신과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고 주권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엄청 많은 기업 CEO들이 리트윗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기업 CEO들이 다 리트윗한 거거든요.
오픈 AI, 뭐 팔란티어,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리트윗을 했고, 그 다음에 델 CEO도 리트윗을 했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많은 CEO들이 이걸 다 갖다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개방형과 폐쇄형에 대한 논란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불편한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어떤 잡음 아닌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오픈 AI가 지난주에 허깅 페이스라는 그 앱을 또 막 그 해킹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살펴보니까 오픈 AI가 빠르게 뭔가 정보를 찾다가 급하게 들어가서 그게 해킹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도 있다고 하니까 AI 킬 스위치 법안 이거를 갑자기 모델을 종료하거나 속도를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근데 이거를 계속 인공지능들이 하는 일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고 행동들을 할 텐데 이게 가능한가 싶네요. 이게 계속 이거를 좀 AI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냅두면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AI 그냥 열어놓고 그냥 계속 뛰어놀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들이 계속 부딪히는 그 미국의 상황들이 일각에서는 이거 조금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해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산업의 발전을 할 때 100% 무조건 좋은 일만 발생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반대로 부정적인 뭔가 노이즈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정말 안 좋아지는 상황도 펼쳐지는 거 우리가 영화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요. 영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좀 무서워요. 네. 어. 그래서 이게 이런저런 잡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의 여론상으로는 뭐 AI가 필요하고 그런 느끼는 거는 다 알겠지만, 근데 막상 내 집 앞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반대가 있더라고요. 강력 스트롱리 그리고 서맛 오포즈, 이게 그러니까 강하게 그 반대한다. 이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네. 그러면 한 53%까지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볼 때마다 네. 제가 이제 남양주에 네.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네. 남양주의 데이터 센터 이거는 뭐 좋은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미국은 워낙에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걔네는 이제 네. 주별로 또 요금이 다르기도 다르죠. 하고 그럴 테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AI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거리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 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젠슨왕의 엔트로피 난 싫다, 오픈 AI 폐쇄형 AI 이런 거 싫다 이런 건 아니고 사상 최고 IPO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방형 AI를 포기할 수는 없다. 뭐 정부 주도 하에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개방형 AI를 같이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낳고 있다는 건 AI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왜 우리가 속도 얘기, 방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려면 방향을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잠깐만 이거 이대로 가는 게 맞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중간중간 하면서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고민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참 많아지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CXMT의 상장,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돈이 이쪽으로 쏠릴까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보는 그런 관점인데, 요거는 아니 인텔의 그 고점 대비 18% 급락은 말이 안 된다. 너무 설명이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늘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신 메모리가 굉장히 우리 예상 외로 커져 있더라고요. 어떤 규모가? 규모도 그렇고 어떤 그 기대감? 세력이라든지 힘이 되게 세져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은 아실 것 같은데, 이번 IPO가 중국 기술주 매도세를 좀 증폭시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살려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스페이스X 때처럼. 창신 메모리를 살려고 네. 기술자 안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네, 근데 그 창신 메모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뭐 그거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이게 안 되니까, 네. 감이 안 되니까 네. 별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로이터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조금 놀랐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창신 메모리가
삼성의 DDR5 서버 메모리 모듈 가격은 $1240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꾸 팔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중국 정부가 국영 구매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걔네한테 창신 메모리 거 사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댄스와 $70억 이상 규모의 5년 계약, 텐센트와도 $30억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고 86억 규모의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화웨이한테도, 화웨이가 가격 인상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내려라 요구를 했더니 창신 메모리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대요. 저 강경한 입장에서 뭐 그랬다는데요. 우리 공장에서 썩 나가.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웨이라는 회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중국의 어떤 자존심 같은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한테도 갑을 관계가 이게 약간 비틀어졌을 정도면 그렇죠. 중국 내에서 어떤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창신 메모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오늘 상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중국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그럴 요새 수도 많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수급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어. 하면 이걸 위한 어떤 기술주 매도세가 일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좀 해보는 거죠. 왜 우리가 스페이스X 때도 봤고 SK하이닉스 ADR 때도 조금 이 수급의 꼬임 현상을 경험을 했고, 며칠 그랬죠. 예, 창신 메모리도 중국의 기술주에서 매도세가 나오면 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기술주들도 뭐야 저기 왜 이렇게 빠져? 하면서 약간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고, 네. 뭐 미국에서 보는 관점도 중국의 창신 메모리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관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게 상장 전후의 어떤 분위기를 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또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고 있대요.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요게 한번 뭐 창신 메모리 이슈 소화하고 나면 중국에서 유동성이 쭉 나오면서 시장에 다시 이 정도 18% 급락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런 엉뚱한 그런 하락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잠시 기대를 해보는 거고.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딥시크도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딥시크. 네, 딥시크가 투자 유치 라운드를 계속 진행하다가 요걸 중단한 것의 의미가 이제 상장을 조금 더 당기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IPO가 보시면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엔트로픽과 또 오픈 AI고 그렇죠. 중국에서는 딥시크다. 네. 진짜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항상 네. 이 대규모 IPO들이 자꾸 이제 발생되게 되면은 이게 뭐 상승 랠리 끝이다 이런 얘기도 그런 많이 얘기도 했었어가지고 다양한 과거 사례를 지금 가지고 이거 시장이 힘들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할 만한 논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누구죠? 짐 크레이머가 지금 시장을 매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매수해야 될 이유도 AI 산업이 너무 앞으로 나아갈 그 그림들이 아직 진짜 초창기 아닙니까? 그럼요. 음. 저는 그거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는 1도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지금 거예요. 잊을만 하면 자꾸 상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과중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또 이거 왜 빠져? 하고 보니까 이거 상장한데. 때문이래. 이거 왜 빠져? 이거 때문이래. 근데 곧 또 뭐가 또 온대. 이러니까 지금은 일단 조금 천천히 가게 냅두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정리되는 어떤 구간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AI가 뭐 어떻게 되고 좋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AI 우리 이제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 정도라서 그 얘기는 조금 지나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를 생각했을 때는 다들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조금 천천히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라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빠르게 급락하는 것보다는 천천히라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빨아먹는 고래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최근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 지난주에 사실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관세는 궁금해하셔서 사실 가져오기는 했고 네. 뭐 중요하지 않은 뉴스는 아니니까 네. 일단 보기는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은 10에서 1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기존의 10% 관세가 만료됐기 때문에 대체되는 조치이지 그리고 뭐 석유, 가스, 비료, 식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물가 올리게 되는 것들은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 관세를 쓰는 이유는 이건 거 아시잖아요. 뭔가 다른 나라들이랑 협상할 때 너네 말 안 들어? 그럼 관세 이러려고 쓰는 거니까 그 정도로 유럽에다가도 관세를 경고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일부 기업들이 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건 또 FOMC죠. FOMC 사실 지지난주 오면서 물가 하락을 또 경험하기도 했는데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이건 시장이 그 물가 하락에 대해서 크게 신뢰도를 주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 이번 주 FOMC에서 그래서 금리를 혹시 인상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 되게 워시가 원하는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나 여기 보는 사람들이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동결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워시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은 또 잠깐 관망세를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보고요. 네. 지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이 GDP 대비해서 137%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거고 증거금 규모도 사상 최고치까지 이렇게 찍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신용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로 신용 쓰기에도 다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이 조금은 지금 뭔가 숨구멍을 계속 찾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에 꼬이는 현상들을 해결하는 뭔가 딱 그 한 방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특징주에서는 첫 번째 인텔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록불을 켜고 인텔이 정말 미국의 정부의 힘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를 우리는 확인했는데 주가는 결국에 고점 대비 밀리면서 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인텔은 좀 당황스럽죠, 진짜로. 어제래 금요일 아침에 플러스 10%였다가 네. 마이너스 7.9%. 제가 이 실시간으로 이거 하락하는 걸 보고 있는데 진짜 황망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니 뭐 플러스 10%까지 기대는 안 했더라도 그냥 뭐 플러스 한 3, 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하니까 네.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보고 있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리프탄 CEO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15년 내에 가장 강력한 실적 증가세를 여러분들은 오늘 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자산 세 가지 덕분에 이 쇼티지 상황에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대요. 그게 CPU, 두 번째는 패키징, 세 번째는 파운드리. 중요한 전략 자산을 인텔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텔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CPU 비중이 GPU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세는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한 가지 문제를 꼬집은 게 또 캐펙스예요. 2027년 자본 지출은 26년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운드리 및 자본 지출 증가에 대해서 뭐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할 거고 2027년 하반기에 시범 생산, 2028년 양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 캐펙스 정확한 수치를 확정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숫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투자자들은 일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됩니다. 무조건 올리긴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캐펙스 사실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 문제를 꼬집는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이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어느 순간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인텔도 좀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할 건데 만약에 성공적이면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또 채권 발행을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또 채권이야?
이러면서 시장은 부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는가에 대한 누가 분석을 내놓은 건데 실적도 좋았고 고객 확보도 좋았고 캐펙스도 늘렸고 주가가 급등했다. 근데 파운드리 업체 확보 실적도 없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다니 자본 지출 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질문들이 시장의 흐름을 바꿨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자기들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들 때만 캐펙스 투자를 집행할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뭐 좀 들어주지 않았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크게 월가도 다르진 않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니 파운드리 이 정도면은 구체적인 단계고 CPU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뭐 목표가를 깎을 일도 아니다. 라는 점에서 목표 주가 160달러를 유지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충격받았던 게 베어드가 AMD 목표가를 625달러에서 1250달러로 2배를 높였어요. 요새 AMD가 좀 네. 다르잖아요. AMD 진짜 다르죠. 요즘에 안 빠집니다. 최소한. 엔비디아가 아무리 덩치하다고 해도 네. 따라오는 재빠른 AMD의 주가는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맞아요.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혀 근데 움직임이 AMD 배가? 차트 보면 반도체에 뭐 일이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그런 차트죠. 두 배나. 그니까요. 많이 오르네요. 125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한 거는 이거는 그만큼 CPU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주가는 자꾸 반대로 가니 조금 안타까울 따름이죠.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하늘에 다시 좀 시장이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퀄컴 가격 인상을 두 자릿수나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가격도 인상한다는 이유 자체가 뭐 다 수요도 높고 코스트도 뭐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가격 인상을 하는 거는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건데 네. 근데 시장은 비용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면 또 뭐 다들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주가랑은 완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은 없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슐럼버거, 에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리얼티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다 그 데이터 센터를 이미 일부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업체라든지 임대업을 제공해 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의 주가는 막 한 1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AI는 가야 하는 길이고 당연히 여기서 뭐 버블이다 이런 거는 저는 버블이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범인이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냥 하는데 끌어내리려는. 그만큼 이제 수요는 강력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어지지가 않잖아요. 님비도 있고 자꾸 이런 방향성에 대한 논란도 있고 돈도 자꾸 이제 부담스럽고 채권 발행도 잘 안 해주고 지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미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그게 좋아지는 거죠. 기대치가. 메리트가. 메리트.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퍼스트 에너지, 엑셀 에너지, 듀크 에너지, 샘프라, 뭐 비스트라 이런 유틸리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선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왔던 얘기 중에는 엔비디아가 엠코 패키징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패키징. 있었고요. 그래서 가속 컴퓨팅 플랫폼을 위해서 패키징 테스트 기술 요거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그만큼 급한 거예요. 다들 바쁘고 빨리 해야 되고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AMD가 따라오고도 있고 네. 그래서 UBS에서 엠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샌프란시스코 그거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뭐 이래저래 제가 본 뉴스 중에는 해외에서 나온 뉴스 중에는 엔비디아와 SK그룹이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하이닉스와 그리고 SK텔레콤 같이 협업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메모리도 좀 제공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5천억 달러 이상의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브로드컴은 또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계약을 했어요. 2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 2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오늘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주면 이번 주의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하드웨어와 하이퍼 스케일러와의 상관관계 이 차트는 또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 지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사실 캐펙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캐펙스에 대한 우려는 반도체가 클까요? 하이퍼스케일러가 클까요? 우려요? 예.
그러니까 캐펙스를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하이퍼스케일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해야 지금 되는데. 프리캐시 플로우도 마이너스로 돌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라서 사실 지금 갖고 있는 AI에 대한 불확실성은 하이퍼스케일러가 더 크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이렇게 빼는 날에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올라요. 주가가. 오르는 것도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되는데. 계속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가 네. 지금 0 근처까지 떨어진 거예요. 0. 예. 그래서 둘이 같이 움직임이 좀 있다가 하드웨어 빠지면 하이퍼스케일러지. 하이퍼스케일러 빠지면 하드웨어지. 이러면서 0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퐁당퐁당 하는 거죠. 얼마 전에 SMH 반도체 ETF 차트랑 IGV 소프트웨어 ETF 차트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올라가면 하나 떨어지고 하나 올라가면 하나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매일매일 계속 뭐 조금씩 애매해지는 힘들었다가 기뻤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게 애플과 마이크론의 어떤 그 싸움에서 로비전에서도 좀 발현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백악관 쪽에 엄청난 지금 로비들이 들어가고 있대요. 애플이랑 마이크론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좀 이상으로 그렇게 크게 또 역사가 또 유서가 깊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론 CEO가 과거에 샌디스크 재직할 때부터 뭐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이 불만을 제기하니까 너 잘 만났다 하면서 더 세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뭔가 하드웨어와 하이퍼스케일러의 상관관계가 조금 역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애플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뭐 투자도 안 하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참 시장에 대한 그 상황이 이래저래 좀 뒤죽박죽인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래도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전쟁 불황 10년간 7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AI 비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하니까 뭐 계속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주가가 잘 안 가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발생해서 문제인 거지. 어쨌든 AI는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구조만장자라는 이런 글을 왜 올린 거예요? 그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자기가 네. 조만장자였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뭐 본인이야 뭐 그런가 보죠. 뭐 네. 여유가 있으니까. 포머 트릴리언이에요. 이렇게 구조만장자. 여유 있네.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뭐 거의 나락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머스크에게는 최악의 일주일이었다. 아시는 것처럼 스타쉽 발사가 취소됐고 그리고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참패를 했다라는 부분들에서 발현이 됐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앞으로의 관건은 언제가 되겠느냐. 8월 4일에 스페이스X가 실적을 공개하는 날이고 네. 이틀 뒤 8월 6일부터 보호 예수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도가 나오게 되는데 과연 그걸 미리 알고 지금 시장이 반영한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더 밀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13번째 비행 그게 연기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시험 발사는 한 거잖아요. 다행히 어제 됐습니다. 엊그제. 예. 시험 발사하고서 어제 그게 시험 발사를 연기했던 거예요, 계속? 네, 13번째 그 시험 발사를 제가 봤던 게 맞군요. 저는 네네. 시험 발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식 발사는 언젠지 계속 그래서 그 정식 발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정식 발사 전까지 네네. 시험 발사를 계속 하는 게 13번째인 거고 네네. 그게 연기돼서 급락을 했다가 주말 사이에 한번 됐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뭐 조금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래요. 해상에다가 얼마나 잘 착수하느냐. 잘 이렇게 딱 동동 떠 있던데.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완전 만족할 100점짜리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잘 됐다. 이 정도 느낌. 수미안가 중에서 예, 우 뭐, 정도요. 우 혹은 미? 뭐 그 사이? 미는 안 되는데. 몰라요. 수미안가 알아요? 알죠. 아. 저도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때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는 그래도 그거 실패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봐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스페이스X의 $100는 AI 밸류를 아예 안 보고 있는 거다. 지금 0으로 깎아놨다. 지금 $110 이거 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도 발생하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뭐랄까 비이성적인 하락이라고 본다면 저는 거기는 그게 문제는 항상 수급에 있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수급이 어딘가로 자꾸 새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정상화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뭐 AI는 괜찮잖아, 반도체 계속 잘 팔리잖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왜 셀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재료, 뉴스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업황, 심지어 전망, 실적도 실적 예. 이거보다 수급이 진짜 깡패구나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좋을 때도 하잖아요. 맞아요. 와, 이 정도로 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 때 와, 수급이 깡패네라고 하는데 하락할 때도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러니까요. 급락을 만들어 버리니까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수급의 흘러내림 그리고 이제 과도한 쏠림이 이게 또 퍼지면서 하락하고 이 수급의 변화를 과연 어떤 주체가 만드느냐에 대해서 요새 되게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 자꾸 이거 중국 쪽에서 이거 뉴스 자꾸 안 좋게 말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뭐 그런 뭐 헤지 펀드나 뭐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쪽에서 뭔가 있나? 진짜 다양한 분석들이 있기는 해요. 와이클버리 이런 사람. 근데 예. 분석을 보면 뭐예요? 어쨌든 시장이 하락하는데 우리가 그거 알면 뭐예요?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수급이 깡패라는 말이 맞는 게 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일론 머스크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트윗에서도 봤듯이 네. 사실 지금 상황이 돈 없는 우리한테나 계속 불리하죠. 발발발발 떠는 그런 이슈인 거지. 지금 만약에 이게 비이성적인 하락이고 펀더멘털과 AI에 대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고. 그럴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수급이 깡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연말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네. 지금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막 분석하고 오늘은 왜 빠졌니, 오늘은 왜 상승했니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는 게 어쩌면 상반기에는 너무 행복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매일매일 보는 게 점점 더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은 좀 그래요. 하반기에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끌고 가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거를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겠지만 네. 그것보다도 이 방향성과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사실 과거 미국의 실적 시즌 얘기할 때는 항상 대부분 이 시장 예상치보다 한 60에서 80%까지 상회하는 비중이 되게 커서 그걸로 인한 시장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실제로 미국은 그러고는 있어요. 그렇죠. 실적 그쵸? 지금 네. 예상치 다 상회하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뭐 버라이즌 실적이 나왔고요. 음.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딱 봐도 지금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캐펙스와 프리캐시 플로우의 관계인데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죠. 그러면은 좋은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해도 괜찮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 지금은 진짜 현금 얼마나 갖고 있느냐 요걸 두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판단해 버리니까 그래서 구글과 1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광섬유 계약도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광 관련주들 좀 움직였나 하고 봤는데 네. 여지없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SAP가 이제 독일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독일에 있는 뭐 서비스나우, CRM 이런 업체랑 비슷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곳곳에 구멍이 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퐁당퐁당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강한 또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부자들에게만 준다는 그 카드 업체인데 또 젠지가 좀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매출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부자들만 주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있지만 그렇죠. 일반인들이 쓰는 우리 왜 그 맞아요. 아멕스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네, 그쵸. 저도 아멕스 써요. 아 그래요? 네. 오. 아멕스 쓰는 게 선택받은. 예, 그 막 되게 골드 막 실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진짜 또 지난주에 이어서 빨간 네모 박스를 되게 많이 친 거 보니까 대단한 한 주겠네요. 대단한 한 주입니다, 와, 진짜로. 이거 그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그 불안한 변동성이 이번 주까지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동성일 수도 있어서 네. 이번 주 지나가면 조금 그래도 그래 이제 다 확인했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베이커휴즈 그리고 어플라이드 디지털 나비타스 나오네요. 나비타스, 셀레스티카, 누코. 여기서는 이제 AI 하드웨어 보시는 분들은 나비타스랑 셀레스티카에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엔비디아랑 기사가 있었던 엠코 실적을 발표하니까 여기서 월요일에 방향성을 한번 잡아주나 할 텐데 이제 또 화요일로 넘어가야겠죠. 그때 또 코닝 이제 광통신 관련주 코닝 그리고 또 블룸 에너지 시게이트 시게이트 실적 중요하겠죠. 메모리 반도체에 관심 많으시니까. 그리고 KLA 반도체 장비주고요. 테라다인 역시 반도체 장비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화요일에 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관심 많은 기업으로는 코카콜라, 보잉, UPS, 비자 그리고 포드, 인페이즈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가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화요일 애프터 클로즈니까 요거는 수요일 아침에 볼 수 있다. 하나씩 미루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날부터가 이제 진짜 뜨겁죠.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로빈후드, ARM, 퀄컴, 램리서치 발표가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날 FOMC도 발표가 돼요. 아이고 이벤트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가면 애플, 아마존, 로블록스, 레딧 이렇게 나오고 블루어울 이것도 오랜만에 보죠. 그 항상 캐피탈. 그쵸. 그 소프트웨어 쪽에 뭔가 투자를 많이 했다더라 이러면서 우려 있었던 그런 기업. 그리고 포티넷 최근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보안 쪽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포티넷 실적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는 에너지, 엑슨모빌 그리고 쉐브론, 도미니언 에너지가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원전주, 카메코 그리고 바이오, 모더나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결국에는 목금을 향한 여정이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똑같아요. 지난주도 구글이 목요일에 실적 발표해서 네. 그때까지 막 그 전에 막 이래저래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주도 목요일을 향한 어떤 여정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오늘 인터뷰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새벽에 가끔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나면은 살짝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진짜 매번 일찍 오시는데 오늘은 살짝 조금 한 5분 정도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 전에 앞서서 아침 이제 월요일인데 마음도 헛헛하고 또 이제 배도 고프고 한데 이제 차려 먹기 너무 귀찮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오늘 맛있는 거 가볍게 또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거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순살 감자탕이고요. 그러니까 막 뼈 발라서 이렇게 먹고 하고 하기에는 좀 귀찮잖아요. 우리가 순살 감자탕을 고기 듬뿍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조립. 그러니까 그냥 끓이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끓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5팩 구성으로 최초로 3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마켓 컬땡의 감자탕 1위래요. 예, 마켓 컬땡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주문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1위 그 맛 그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총 10인분 구성으로 그러니까 한 팩당 2인분인 거죠. 재주문 1위 감자탕 준비를 했습니다. 감자탕에 들어가 있는 고기. 사실 저는 3프로 핫딜에서 감자탕을 제일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한번 와 고기 되게 두툼하다. 근데 고기가 생긴 게 되게 퍽퍽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엄청 부드럽죠. 야들야들하네. 네. 이거 굉장히 오래 끓였구나. 신기하네요. 고기가. 저 요새 단백질 섭취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운동도 운동인데 그래요? 이제 식단에 있어서 신경을 쓸 나이예요. 오. 30대는 몰라요 그거를. 전 누구보다 식단을 열심히 근데 하는 사람인데. 운동하니까 단백질인데 이제 30대 그때 의사 선생님 얘기 들었는데 30대부터는
그냥 숨 쉬고 사는 내내 그냥 단백질이 점점 우리 몸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먹어서 계속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양질의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아침에 이제 아몬드 먹는 루틴을 제가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뭐 닭가슴살을 비롯해서 이런 고기 들어간 거 중에서도 국물 같은 거 조금 덜 드셨으면 좋겠고 고기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우거지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 음식들만 골라서 드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몸도 건강하고 또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더불어서 우리 계좌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거 묵직한 무게인 거 보니까 사양이 굉장히 높은 거군요. 근데 뭐야? 59만 원대라고? 아, 요거 이제 집에서 데스크탑 대신에 사무실에서 데스크탑 대신에 가볍게 그리고 무게는 좀 무거워요. 이게 들고 다니는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59만 원대로 가격 진짜 착하죠. 이게 11세대 테라급입니다. 램 16기가 그리고 1.2TB가 장착돼 있어요. 엄청 이거 사양 높은 거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 잘 몰라요, 사실 IT 기기는. 근데 1TB 이상은 되게 큰 거잖아요. 일단 메모리가. 윈도우 11이고요. 이게 1200대를 판매량을 돌파를 해서 저희가 기념으로 59만 원대 8차 앵콜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15.6인치 FHD 장착돼 있고 요거 이제 구입하시면 귀엽게 샤오미 USB 선풍기도 사은품으로 증정해 드린다라고 합니다. 노트북 필요하셨던 분들 근데 요새 메모리값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은 요거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프로아트는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박명수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